기업은 계속 기업이죠. 그죠? 그리고 회계는 기업의 말하자면 경제활동 중에서 재무 상태, 돈과 관련된 변동을 기록하는 게 회계인데, 자, 봐요. 근데 이제 계속적인 기록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공해야 되는 게 회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보 제공을 할 때 이게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비교 가능한 정보여야 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려면 그죠? 자, 어떤 특정 기간 단위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회계 기간이고 회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정보 보고의 측면에서 이제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말하자면 정보 보고의 꼭 규칙적 반복적 정보 보고는 이 정도라는 걸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죠. 그럼 뭐냐면 자 볼게요. 공동주택도 회계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회계가 정보의 제공 이 하나의 회계기간을 회계기간 그죠? 또는 회계 단위라 하는데 자 이 단기의 회계기간의 처음을 기초 끝을 기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기말이에요. 기말. 정보의 제공은 기말의 정보 제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말의 정보는 다음 게 기초정보이잖아요. 말하자면 기업은 계속 기업인데 자 회계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돈에 관련된 걸 기록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때 규칙적 반복적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은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관리비를 매달 부과한다. 여서 사실은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은 1년이긴 하지만 자, 우리는 업무를 매월을 하나의 회계 기간처럼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회계기간은 1년인데 한 달을 회계기간처럼 업무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 업무이고 자 회계기간의 측면으로 보면 자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요. 우리는 12월 31일 뭐냐면 12월 31일 시점의 기업의 말하자면 결산서를 작성해서 맞죠? 결산서 공동주택의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자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결산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회계의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자 세입 세출 결산서예요. 공동주택회계의 결산서는 그죠? 세입세출 결산서란 말이에요. 자, 공동주택회계의 재무제표는 자, 첫 번째 자산, 부채, 자본 그죠? 돈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죠? 자, 12월 31일의 상태예요. 12월 31일 상태. 자, 두 번째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자본의 증감 내용을 나타내는 운영성과표. 자본의 증감 내역이에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모은 거예요. 모은 것. 자, 그리고 공동주택도 봐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결국은 이익이잖아요. 이익 맞죠? 그 이익은 뭐예요? 이익은 결산일로부터 처분하게 돼 있죠. 처분. 어떻게 쓸지 정한단 말이에요. 쓰기 전에 이미. 자, 이익이 생기면 그죠? 쓸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 있죠.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해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한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말하자면 단기에 처분 안 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죠. 처분계산서. 그리고 뭐냐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국은 표거든요. 표. 맞죠? 우리가 그 말하자면 표로서 전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단 말이지. 나열식 정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지에 쭉 늘어지는 형식으로 보관 표가 주석이에요. 주석. 자, 공동주택 회계의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주석, 그리고 세출세입 결산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12월 31일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져서 그죠?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에 보고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공동주택은 자 봐요. 회계기간의 개시로부터 뭐예요? 1개월 전까지, 말하자면 11월 30일까지 뭘 해야 되냐면, 자, 다음에 당해년도, 다가오는 회계년도의, 그죠? 자, 예산을 짜도록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세출, 그죠? 세입 예산서를 작성해서, 세출 세입 예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세출 세입 예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그렇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봐요. 자, 공동주택 회계도 자, 회계기간 1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회계기간의 기초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전에 그죠? 세출세입 예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산의 시점의 결산서 그죠? 재무제표와 세출세입 결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 보고해야 되는데, 1년을 한 달을 관리비의 부과 때문에 한 달을 1년처럼 쓴다. 이 말씀 드렸어요. 한 달을 회계기간처럼 쓰는 게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매 월말 날일자, 월말 일자에도 그죠? 매 월말 일자에도 뭐냐면 공동주택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재무제표. 매 월말 날짜로도. 그렇죠? 작성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회계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인데, 그죠? 자, 그러면 매 월말 날짜로 자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돼요. 1월 31일 날짜의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되잖아요. 상태 1월 31일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 작성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수익 비용 운영성과표 작성하면 돼요. 그죠? 조회해서 출력하면 된단 말씀이에요. 언제? 회계라는 게 정보의 제공이 기간별 정보의 제공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회계 정보는 1월 1일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에서. 그래서 운영성과표 역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월 31일까지 수익 비용을 모아서 작성하면 돼요. 모아서 출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날짜를 지정해서. 자,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은 결산 장부를 마감하고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내용상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의 변동 내역은 알 수는 있어요. 회계 처리한 건 알 수 있지만 결산을 통한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작성할 수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뭐 주석 작성하는 거예요. 주석. 나열식 정보란 말이지. 그죠? 나열식 정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월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매 월말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자, 매 분기 말일자로,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그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0월 31일. 매 분기 말일자로 뭐냐면, 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 매 분기 말일자로. 맞죠? 자, 우리는 봐요. 자, 크게 우리가 말하자면 공동주택이 회계 정보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될, 보관해야 될, 말하자면 서식이라면 서식을 보자면 이 정도. 회계기간의 개시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그죠? 입주자 대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매 월말 날짜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을 작성하고, 매 분기 말일자로 세출세입 결산서를 작성하죠.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 12월 31일 말하자면 정상적인 회계기간의 기말에, 그죠?
회계기간 기말에 자, 이 기말 시점에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산서는 세무제표와 세출, 세입 결산서예요. 그리고 이 결산서는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 입주대표회의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업무란 말이에요. 자, 그죠? 우리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이제 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이제 큰 틀이라면 큰 틀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요. 자, 봐요. 자, 11월 30일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월 31일에도 작성할 거고, 우리는 또 어때? 매월 단위의 회계 정보를, 그죠? 증빙과 함께 철하여 보관. 매월 단위로 철하여 보관. 자, 그러면 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1월 31일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죠. 그러면 12월 31일에 철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회계 결의서들을 모아놨는 그 철에 맞아 함께 철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고 맞죠? 결산보고서로 결산서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우리가 실무에서 쓰이는 양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회계에서 재무제표라면요. 재무제표라면 보겠습니다. 자 정보의 제공인데 재무제표라면 어떠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비교 형식. 자 말하자면 이 비교 형식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이죠. 그럼 12월 30일 결산서의 재무제표의 단기는 어때? 재무상태표라면 12월 31일 올해 단기 12월 31일 현재일 것이고 전기는 전기의 12월 31일 현재란 말이죠. 맞죠? 비교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운영성과표라면 단기는 올해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 전기는 전기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하자면 비교 형식 전단기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맞죠? 작성해야 되는데 자 매월 말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전단기를 비교하자면 자 단기는 봐요. 자 1월 31일 작성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의 단기는 올해의 1월 31일이에요. 자 운영성과표는 단기는 올해의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는 그죠? 자 전기는 재무상태표의 전기는 작년의 1월 31일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결산일 시점 작년의 12월 31일이어야 될까요? 자 운영성과표의 전기는 자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여야 될까요? 아니면 작년에 결산을 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합리적일까요? 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고민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우리 업무는 관행적 업무는 대부분 매월 말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분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단기만 출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1월 31일에도 이런 업무 단기만 출력했고 2월 28일도 단기만 출력했고 11월 30일에도 단기만 출력했겠죠. 역시 12월 31일 회계결의서에 철하여 보관하는 재무제표에는 단기만 출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실수가 뭐냐면 결산서의 재무제표도 했던 것처럼 할 여지들이 있다. 맞죠? 했던 것처럼 업무를 할 여지가 있다. 11월 30일 했는 것처럼 12월 31일 했고 그리고 결산서도 결국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그죠? 보십시오. 실무 업무를 하실 때 분명한 거는 자, 재무제표라면 전단기 비교형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결산서의 이 재무제표가 뭐예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 재무제표란 말이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아파트가 매월 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출력할 때 단기부만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업무가 관리사무소만의 업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우리 관리사무소는 관행적으로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결산서의 재무제표는 이게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이고, 그죠? 맞죠? 공개되는 재무제표고 보고되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보는 관점대로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작성되지 않았을 때뭐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회계결의서에 처하는 재무제표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그냥 아파트만의 관행적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옳고 틀리다는 관점이 아니고 분명한 거는 결산서로 작성되어서 공개되어지고 감사받는 이 재무제표는 무조건 전단기 비교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재무제표의 서식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